배 쪽으로 모세혈관이 다 말라버린 상태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게 일어나는 그 기전 바탕을 뭐라고 보냐면은 배에 있는 그 배 조직에 있는 배 조직에서 굉장히 많은 그 경화 현상이 생기는 건데 이거를 저는 이제 돌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돌이 많아져요. 배의 석회화가 먼저 생깁니다. 배의 석회화가 먼저 생기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배섬유화, 석회화, 이따가 나중에 이제 하나 더 배우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배도, 극명한 예를 이렇게 이제, 배가 이렇게 말라서 돌덩이처럼 되어 있는 사람은 결핵 환자거든요. 배결핵이거든요. 제가 배결핵일 때 먹으라고 했죠? 소변. 자기 소변 먹으라고 했잖아요. 뭐가 부족한? 결핵하고 연결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신장이고, 그죠? 미네랄이고, 짠맛이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도 역시 이 배경에는 섬유화가 되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렇게 굳어가는 배경에는 경화되는 게 있는 거예요. 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네랄 조직들이 이제 뭉치면서 굳어지고 석회화되고 이런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뭘 먹어야 되냐? 짠맛이 필요하죠. 직접. 그러니까 이치논 얘기 아까 이제 늦게 오신 분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여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오장육부가 다 부전으로 죽는데 모두 부전이 돼서 죽는데 그 부전이 되는 배경에는 경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심하지 않을 때는 심할 때도 항산화제 개념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 있고요. 또 거기다가 짠맛이 들어가야 돼요. 예전에 이거는 이제 폐암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배 때문에 죽을 때는 폐암이나 폐결핵이나 이건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 배경에는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어가는 거, 경화돼가는 거, 견고해지는 거, 여기는 종양이 돼가는 거 다 거기는 뭐냐면 짠맛의 의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보면 내가 한 번 더 설명할 건데요. 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죽으면 홍과 백이 분리가 되는 거죠. 홍과 백이 이제 이거는 이제 유교적인 그 얘기인데요. 이 백을 담당하는 곳이 배입니다. 배는 육체를 담당하잖아요. 육체를 배가 배의 기운을 다 먹여 살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건 이제 오늘 정자의 역할, 백의 남자의 역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백이 결국 미네랄을 정의 그러니까 유입이 없으면, 출입이 없으면 이 백은 계속 형체가 손상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체중이 빠지고 형태가 이제 부실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그 과정에도 이 미네랄, 짠맛, 소변 이런 역할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체중이 빠질 때 어떤 역할들이 더 필요하겠는가? 형체가 이제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혼과 백이 결합된 거잖아요. 그죠?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면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러면서 몸집이 계속 불리다가, 한참 불리다가 그냥 유지하다가,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체중이 줄고 이제 형체가 이제 자꾸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요 배에서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 근데 오장육부가 다 이렇습니다. 배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배우는 건데, 여기서 이제 뿌리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무엇인가? 경화다. 그죠? 경화가 돼서 땅이 돌덩이가 되어 있으니까, 그죠? 예, 식물이 뿌리를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식물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렇죠. 이쪽에서 아까 이제 폐중풍에는 제가 두 가지를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그 폐중풍 증상이 이제 보일 때는 급하게 쓸 수 있는 약은, 그러니까 자감초탕을 써야 됩니다. 자감초탕에서 자감초도 중요하지만요, 마자인이 하는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자인이 그러니까 하는 역할, 자감초가 하는 역할하고 자감초는 상초에서 주로 혈액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자인은 하초에서 그러니까 인맥과 동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감초는 상초에서 동맥으로 올라온 것을, 그러니까 인맥으로 연결시켜준, 사람이 앞뒤가 있잖아요. 앞뒤가 있는데, 이 앞뒤가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야 되는 거죠. 수성 화강이고 이게 돌아야 되는데, 자감초탕은 이거를 그냥 혼자서 해내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사람이 그냥 전기가 나가서 그냥 로봇가 놀다가 갑자기 멈춘 것처럼 되어 있을 때 자감초탕이 꼭 필요한 약이고요. 또 하나가 위장에서 빨리 움직임 내려오는 토생금이 돼야 되는 문제, 두 가지가 다 존재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때 쓸 때는 평이산 같은 것도 할명수 같은 것도 이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감초탕 쓰다가 이런 사람한테 쓰다가 그러니까 자감초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근육이, 그러니까 몸이 로봇처럼 탁 섰잖아요. 전기가 끊어지면서 이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는 안 되어 있어도 이렇게 되어가는 사람들 있죠. 많잖아요. 파킨슨병 환자들. 그죠? 파킨슨병 환자들은 제가 심신불교가 돼가지고 심장하고 심장 사이에 혈액이 왔다 갔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럼 자감초탕은 뭡니까? 수승 하강하는 약이죠. 위에서 자감초가 해주고 밑에서는 마자인이 해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도 이제 그 사이에서는 뭐냐면은 사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들어가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악교 들어가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진불교가 되고 사람이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파킨슨병 환자들 보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자 이렇게 상초를 좀 이어주고 하초를 좀 이어줘도 그 사람은 혈액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배중풍 환자들 혈액이 없잖아요. 혈부족이잖아요. 혈액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인맥 흐르고 동맥 올라가고 이렇게 흐를 때 그 중간에 물질이 없으면 안 흘러가요. 그래서 그 물질까지 넣어놓은 게 자감초탕이에요. 물론 자감초탕이 그러니까 파킨슨 환자한테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쓸 수 있는 약인데 이것만으로 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더 드릴 거고요. 근데 파킨슨병 환자들 뭐 지난번에 단톡방에서 섬유 근육통 물으셨죠? 그런 환자들 다 보면 필요한 환자들. 이제 이렇게 근육을 못 쓰거나 이런 환자들한테도 이제 이거는 의미가 있고요. 이제 악효가들은 콜라겐 보충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자강사탕을 쓰면서도 콜라겐 더 넣어줘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한 이치논 그 다음에 또 크로렐라 제제나 그 제일 좋은 제제가 저기 에너젠에서 나오는 뭐죠 저거 스템파워 에너젠에서 스템파워 나오는데요. 그거하고 이치논하고 자감초하고 쓰면 파킨슨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암 환자한테도 좋고요. 폐중풍 사람이 이 근육 마비가 오거나 그런 사람한테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근데 굉장히 훌륭한 제제예요. 그런데 쓰기는 한번 써보면 그런 환자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렇게 스템파워에는 뭐가 들었어요? 그게 크로렐라 들었고요. 이제 헤마토포커스라고 이제 그것도 조류인데 그것도 조류인데 그게 이제 스템파워 뜻이 뭐냐면 줄기세포라는 뜻입니다. 스템 줄기세포를 이제 만들어준다고 줄기세포 그러니까 줄기세포라고 하는데요. 줄기세포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로봇처럼 걷거나 파킨슨 환자처럼 이렇게 할 때라도 그 줄기세포가 그러니까 회복시켜주는 의미가 과연 있을까? 근데 파킨슨 환자들이나 뭐 암 환자들이나 다 이제 그 줄기세포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고 섬유 근육통 오는 사람 똑같이 이제 그쪽인데 그거를 그래도 개선시켜주는 약이 이제 이런 약들 자감초탕 꼭 쓰셔야 되고 이 마자인 굉장히 마자인도 스템파워처럼 작용하는 약입니다. 스템파워처럼 작용하는 약인데 스템파워를 같이 쓰시면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스템파워에 이제 아로니아 추출물도 조금 들어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따가 이제 배우는 의미는 이제 자 파킨슨 환자를 생각하면 구두 있잖아요.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유연해져야 되잖아요. 연결해야 돼. 유연해집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 의미는 아시겠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약이 무엇인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이제 자기 몸속에 있는 이제 돌처럼 굳어가는 부분들을 빨리 연화시켜내고, 그죠? 연화시켜내면서 조정내로 혈관이 침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폐까지 회복해야 되는 거죠. 폐를 뭐랄까 정상화 시켜내요. 폐암이라든지 폐섬유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방적인 제재 가지고 제가 이제 카톡방에서 한번 말씀드린 한방적인 제재 가지고 완벽하게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단서를 많은 부분을 자감초탕 해줍니다. 일단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연결작용에서 우리가 동맥경화에도 이런 네, 동맥경화에도 연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네랄 그러니까 동맥경화에 원래 쓰는 약은 그러니까 동맥경화나 고혈압에 원래 쓰는 약은 육미인데
육미를 쓸 수 있어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에. 근데 그 육미를 위장이 흡수해내야 돼요. 예? 그죠? 위장이 흡수해내야 되는데, 자, 이건 뭐냐? 육미는 짠맛이에요. 그죠? 짠맛이에요. 육미는 짭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강의 전에 설명드린 거는 짠맛하고 따뜻한 맛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짠맛만 넣으면은 그거 흡수를 못할 수 있어요. 몸에 안 들어갈 수 있고, 따뜻하게 돼야 그게 몸에 들어가서 순환시키면서 연결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미만, 그러니까 육미라고 하는 거는 주로 애들은 자기 스스로가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야간 오죠. 그죠? 양기가 떨어졌다는 게 여실히 보이잖아요. 그때는 육미만 쓰면 못 받아들여요. 제가 이제 가감팔미라고 해서 이 육미에다 육개만 넣고 뭐 들어가 있는 약을 쓰라고 해요. 이제 그 부자까지 쓰면 또 열받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근데 가감팔미를 써도 해결이 잘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가감팔미를 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태반을 조금 더 써주셔야 되고요. 태반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동물성이기 때문에 암 환자한테는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써야 됩니다. 태반을 쓸 때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일단 그 회에서는 이제 이 정도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어떤 의미로 제가 설명했는지. 회 사장이 제일 마지막 단계가 이제 최종적인 어떤 이 폐가 이제 완전히 망가져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것까지 쓴다. 그러니까 요료법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료법을 할 수 있는데 요료법도 요령껏도 하셔야 됩니다. 소변은 차요, 좀 차요. 근데 아주 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변은 차지만 아주 차지는 않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변을 조금 드실 때 요료법을 할 때도 소변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제재와 같이 먹으면 더 효과가 배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일단 그 정도 의미만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폐중풍이 있을 때도 올 때도 요료법 필요해요. 그죠? 뭐 이런 분 필요한 이유는 제가 이제 그런 의미로 설명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미네랄을 이렇게 아주 강화시키면 또 한쪽 배 쪽을 강화시키면 간 쪽이 약간 약화되는 그런 게 있어요. 간열이 좀. 그래 간열이 하고 중화. 그래서 제가 이제 짠맛하고 따뜻한 기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의 기운을 상하지 않게, 그죠? 하는 방법으로 이제 쓰셔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기본 강의입니다. 이제 기초고, 이제, 응용은, 이제, 이거를 기본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많은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간에서는 이제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중풍자 간 자체가 이제 풍열이 생겨서 뜨겁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제가 혈액이
따뜻한 곳을 향해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간 자체가 뜨거우니까 심장으로 못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심장으로 가려면 간에서 심장으로 가야 이제 순환을 하는 건데 딱 그거잖아요. 막혀 있으니까 여기에 뜨거워서 못 가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가겠죠. 시간이 지나면 가요. 가긴 가요. 근데 잘 안 가죠.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안 가는 이유는 뭡니까? 간혈 부족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론적인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혈 부족이 어떤 현상을 얘기한다, 정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정체할 때 가긴 간다, 가는데 늦게 간다, 천천히 간다, 잘 안 간다,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왜 안 가느냐? 혈액은 따뜻한 곳을 향해서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열이 있으니까 여기를 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식혀야 되니까 혈액을 더 보충시켜줘야 되는 거죠. 혈액을 보충시켜주고, 이런 의미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게 하는 거는요, 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배운 거는 우리가 간의 정체가 이제 시작이 될 때, 그거는 뭐냐면 간의 풍열이 심하지 않을 때요. 간의 풍열이 있어요. 그죠? 여기 중풍이잖아요. 중풍. 풍열이 심한 거예요. 풍열이 너무너무 심해요. 이 상태는 뭐냐면요, 혈부족이 굉장히 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풍하고 그냥 단풍하고 틀린 거예요. 아까 폐중풍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의 혈부족이 아주 심한 상태예요. 이것도 간의 혈부족이 심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자, 우리가 간에 풍열이 있고 풍열이 심하지 않으면 혈액 조금만 보충해가지고 매운맛으로 탁 때려서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는 매운맛으로 이렇게 해서 잘 못 간다는 거예요. 네? 매운맛으로 여기 보내기가 혈부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아세요? 고지혈증이 있는데 콜레스테롤 약을 강하게 콜레스테롤 약을 쓰는데, 고지혈증 약을 쓰는데 보통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혈부족을 안 보잖아요. 병원에서 혈부족 봅니까? 안 보잖아요. 안 보니까, 그러니까 가난 정도인 사람은 몸이 엄청 말라 있거든요. 간에 혈액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런 사람도 피를 뽑아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 그러면 그건 씁니다. 고지혈증에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고, 극단적이지 않은 경우면 좀 많은 사람한테 그냥 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부작용 생겨요, 안 생겨요? 잘 생기죠. 네? 콜레스테롤 약, 고지혈증 약들의 작용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간에 풍열이 있는 사람한테는 쓸 수는 있어요, 고지혈증 약. 쓸 수는 있는데, 그래, 간열이 있으니까 이제, 고지혈증 왔고, 혈당도 좀 올라갈 수 있고, 간 수치도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그때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거죠. 네? 간 중풍일 때는. 간혈 부족이 너무 심해져 있으면요, 간에 혈액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열은 많아지는데, 뭐냐면, 이때는 오히려 이 매운맛을 이렇게 치료할 수 없는 단계. 우선은 이런 사람한테 쓰는 건 이제 좀 있으면 설명이 돼 나옵니다. 일단 간 중풍이 어떤 상태다. 이거는 대충 이해가 되시죠? 간에 열이 많아서 열이 더 많은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얘가 열이 많으니까 못 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못 가는 원인에는 혈액이 너무 없는 원인, 그게 존재한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혈액순환제, 고지혈증약 이런 거 못 쓴다. 그죠? 무좀약 이것도 사실 쓰면 안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뭐 스프로녹스나 이런 거 쓰면 이상 간세포가 박살이 나죠. 이때 이걸 커버해줄 간혈이 없어요. 간혈이 없다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의 해독 능력이 없다는 뜻이고요. 이때 만약에 스프로녹스나 뭐 이런 거 항생균제 확 써버리면 이제 간세포 박살 나는 거죠. 대충 이해가 되시죠? 간중풍이 뭔지. 네. 여기 보면 표현이 그 머리와 눈이 떨리고 양협통이 있고 간에 혈액이 너무 없으니까요. 네? 간에 혈액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그 양협이 이제 통증이 오고 그 다음 행상구라고 나오죠. 행상구. 이 구부정해진다는 뜻입니다. 몸이 좀 굽어지고 이렇게 펴지를 어깨를 펴지 못하거나 조금 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간에 혈액이 없으면은 뭐 간경화도 사실은 이제 그 간에 혈액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간암이나 이게 없는 상태인데 이게 굴신을 좀 못하는 상태. 이것도 나중에 보면 이 암이나 경화나 결국은 이것도 연견의 어떤 의미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영인기감이라고 단맛을 즐긴다. 왜 이 사람들이 단맛을 즐길까요? 네. 간에 중풍이 왔는데 간에 혈액이 너무 없는데 이 사람은 혈액의 그 근본이 뿌리가 뭡니까? 혈액의 뿌리는 위장이죠. 위장에서 그죠? 위장을 빨리 달래서 빨리 혈액을 만들 재료를 먹게 하고 흡수해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위장을 빨리, 그러니까 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위장의 혈액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 것을 자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장을 안정시켜서 빨리 그 혈액을 공급받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근거가 되는 게 이런 상태가 될 때는 간 수치가 좀 올라가고 혈당 수치가 좀 올라가고 아까 고지혈증 얘기했는데 고지혈증 약 부작용이 뭡니까? 혈부족한 사람은 간혈부족한 사람한테 쓰면 혈당 올라가고 간 수치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간에서 심장으로 혈액이 안 가고 심장에서 내려도 혈액이 못 가면 당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반당뇨 그러니까 당뇨병이 간이 나빠져서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톡방에서 말씀드렸는데 간이 나빠져서 오고 간이 혈부족이 와서 오는데 이렇게 되면 비장 쪽에 그 췌장 쪽에 그 혈액도 말라요. 그러니까 소화액이나 인슐린이나 이런 쪽이 쫙 마르면서 이제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일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자꾸 단 걸 먹으려고 하는데 뇌에서는 단맛을 못 느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고 반당뇨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간이 나빠져 있는데 간에 나빠져 있는 사람은 당뇨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뭐 고지혈증 약 먹고 간 수치, 혈당 같이 올라가는 이유가 딱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약을 줄 때는 분명히 간의 어떤 정체 현상이니까
혈액을 먼저 채우고, 혈액을 채우고 나서 단맛을 줄까요? 단맛은 사약을 써요. 분신 자사가 있으면은 포기가 상하지 않을 정도만 감초 같은 거 써야 되고요. 실제로는 시오 같은 게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매운맛은 필요 조건입니다. 간에 정체가 발생할 때. 그러나 너무 혈액이 적을 때는 시오를 못 쓰는 거예요. 그때 쓰면요, 시오제가 부작용이 나옵니다. 어떤 부작용이 나요? 일본에서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간염 환자한테 소시오탕 쓰다가 사망사고 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해표제를 질량 해표제를 사실 못 쓰는 상태, 항산화제도 함부로 못 쓰는 상태. 항산화제를 쓸 때 중요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 항산화제가 미네랄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항산화제 중에서요, 미네랄을 많이 가지고 짠맛을 가지고 있는 항산화제는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항산화제를 쓰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무슨 얘기냐면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가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요. 간이 이렇게 중풍이 올 정도가 되면요, 이거 수생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수생목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니까 간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간혹 보면 간의 해독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간 해독만 막 하려고 해요. 근데 간 해독만 하는 방법에는요, 매운맛이 꼭 들어갑니다. 혈을 보충하기는 하지만 매운맛이 꼭 들어가요. 간 해독을 할 때. 간 해독제들이. 그러면 이 사람이 간만 나쁘면 괜찮은데요. 신장이 왜 나빠져요? 대장이 마르니까 신장이 나빠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간만 생각하면 신장이 나쁜데, 간만 생각하니까 신장이 나빠지면서 결국은 더 안 좋아져요. 간 수치가 확 올라가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아느냐면요, 제 경험은 아니고, 제가 예전에 에너젠 강의를 할 때 제 막스 거슨 박사를 한번 소개했을 겁니다. 이분이요, 말기암 환자들을 그렇게 많이 고쳤습니다. 근데요, 한 절반 정도는 죽이고 절반 정도는 살리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주로